여러분, 만약 지금 1시간 이상 모니터나 핸드폰을 보고 계셨다면 거울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이렇게 눈이 충혈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눈도 피곤해지거나 아프면 어떤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물론 눈이 충혈해지는 정도는 하루 이틀 쉬면 많이 나아지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그맨 이용식 님도 안타깝게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일이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죠. 이용식 님은 한쪽 눈의 시력을 천천히 잃어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내가 만약 나머지 한쪽 눈마저 잃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심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우셨다고 해요. 이렇게 실명 위기까지 올 수 있는 눈의 병들도 그 전조 증상을 나타내는 신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눈 질환들. 오늘은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 실명 위험이 있는 눈 질환의 초기 신호,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눈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번 손상되면 고치기 어려운 질환이 바로 이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들이라고 합니다. 이 시신경은 바로 망막에 모여 있으니까 망막 관련 질환은 한번 손상되면 시력을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의 중풍이라고 하는 이 망막 혈관 폐쇄증은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그맨 이용식 님도 이 망막 혈관 폐쇄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으셨다고 하죠. 이 망막 혈관 폐쇄증은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는 망막 동맥 폐쇄하고 나오는 혈관이 막히는 망막 정맥 폐쇄로 나뉘는데요. 망막 동맥은 매우 가늘어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으로 유발되는 이 작은 혈전으로도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한쪽 눈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망막 동맥 폐쇄는 빠른 시간 내에 망막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복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골든타임이 겨우 2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어렴풋한 빛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 다음 위험한 질환은 우리 눈 속에 필름처럼 붙어있는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입니다. 눈 안에 부착된 망막이 그 주변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만 보이지 않게 돼서 이 눈에 커튼이 쳐진 것처럼 일부가 가려지거나 또는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눈에 초점이 맺히는 곳은 망막이니까 이 빔 프로젝트의 스크린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망막의 주변부나 중심부가 눈 안쪽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스크린이 울어서 화면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증상이 우리 눈에도 똑같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커튼이 쳐진 것처럼 주변이 잘 보이지 않거나 이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하면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고요. 이 망막 박리 초기 증상으로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나 아니면 이 불빛이 반짝이는 광시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비문증 같은 게 나타나시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망막 박리는요, 근시가 심하신 분 또는 망막 관련 가족력이 있으신 분 아니면 본인이 눈 수술을 경험했다 하는 분들에게 잘 나타난다고 하니까 평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내장 중에서 이 급성으로 발병하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이 병명 이름도 어렵죠.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눈의 앞쪽에서 이 방수 유출로가 갑자기 막혀서 두통, 구토 또는 눈 주변의 통증이 엄청 심해지는, 그래서 급격한 시야 저하 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쉽게 비교하면 이 결석과 비슷한 질병입니다. 결석이 요로를 막아서 산통보다 더한 고통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도 우리 안압을 조절하는 배수로가 이렇게 막혀서 급격히 안압이 높아지는 질병이라고 해요. 위에 이 세 가지 질병들이 그 위험성에 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증상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 관련 질병 중에서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병도 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인데요. 우리 식생활 습관이 아무래도 서구화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주변에도 적지 않죠. 근데 이 당뇨병이 특히 합병증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건강보험에 따르면 당뇨성 망막병증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당뇨를 오랜 기간 앓고 계신 분들에게서 이 당뇨성 망막병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일수록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이 유전적 요인도 크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또 식습관도 그렇게 모범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 스스로도 당뇨를 아주 조심해야 하는 위험군이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눈도 좋지 않으니까 저는 정말 평소에 관리 잘해야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즘 기술이 참 좋아진 게요. 제가 최근에 이 노트북이 오래돼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꿨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노트북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잠깐씩 쉬라고 이 화면에 알람을 띄우더라고요. 제가 집중하면 한 2-3시간은 그냥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제 일을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게 톡톡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명 위험까지 갈 수 있는 응급질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응급질환들이 대부분 망막과 관련되어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근시가 심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 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눈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꼭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